저런 모습을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이것도 역시 김문수 후보의 표현력이 빛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알량한이라고 자기를 했던 권성동은 자기 무대 세웠잖아요. 저렇게 보수 정치에 첫 번째 과제는 찐윤 청산입니다. 사실 대선 후보가 되는 것하고 대선 후보 시다발이 하는 건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이번에 사실은 많이 체면을 구겼지 않습니까? 전 우주 초국강 울트라 기회주의자다. 더 없습니까? 뭐 베리베리 익스트림 타노스급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기회주의자. 아니 지금 이번에 선대위원장에 지금 한동훈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난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한덕수가 안 들어가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봤고 김문수 후보는 삼고초려에서라도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한테 모시고 와야 돼. 다음 시간에 온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1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화요일 분위기가 제일 좋습니다, 진짜. 하기에 화요일이 최고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저희가 이번 금요일에 여러분께 커피를 쏘기로 했죠. 그래서 금요일에 JTBC 중앙일보 앞에 있는 그 건물 상암동 쪽으로 오시면 저희 커피차가 오시는 분들께 커피를 쏴드리기로 했습니다. 왜요? 저희가 받은 사랑 그냥 먹을 수만은 없어서요. 출연료를 올려줘. 이거 그건 일회성이잖아요. 출연료는 한 번 가면 계속 끝까지 가는 거고. 아니, 일회성이라도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올려받고 싶어. 그 다음에 돌아가더라도. 그래요? 네. 괜찮겠어요? 신데렐라가 괜히 신데렐라입니까? 밤 12시까지만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여튼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요 상암동으로 금요일에 1시쯤 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해 주실 분들, 화요일이 제일 재밌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과분한 칭찬? 네, 좀 과분했죠? 네, 제가 좀 그래요.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방송 출연이 뭐 이렇게 주선거리세요? 제가 다른 방송에 출연하냐고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르만 여의도를 제가 좀 더 잘 해보려고 다른 방송 연습용으로 트레이닝이에요. 그런 연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좀 취재 내용, 특정 단독 이런 것 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만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찬호 논설위원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하고는 싸워도 강찬호 논설위원이랑은 안 싸우시죠? 아니, 저는 늘 먼저 상대방이 공격하지 않으면 그건 맞습니다. 절대 응대하지 않습니다. 물어뜯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격이 들어올 때 응전은 이제 단호하게. 그건 당연하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강찬호 논설위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신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네, 혹시 이번 주에는 마음을 좀 정하셨을까요? 네? 아직도 마음 정하긴 어려웠을까요? 네, 아니면 오는 게 없어가지고 입으로만 말하고 물질적인 게 안 와가지고. 물질이 가야 되는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물질. 알겠습니다. 네, 한번 준비 좀 해주시고요. 머테리얼 걸. 똑같이 나왔어요. 마돈나. 그리고 신혜영 기자께서 오늘 뉴스 정리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뭐 뉴스 이것저것 전해 주실 텐데 요 이제 잠깐 조금 전에 있는 뉴스라 그 홍준표 지지하시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고 선언했어요? 이거 진짜 방금 전에 저도 봐가지고 그 국회에서 그 홍준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겠죠? 네.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연대 홍준표 캠프 SNS 팀이 다 같이 모여서 국회에서 우리 이재명 지지하겠다. 오. 야, 이건 상당히 좀. 박수 한번 시다 진짜. 박수 칠 일입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는데 민주당 표 중에 상당수가 준표가 많아요. 과거부터 그래요. 대표적으로 2017년 대선 때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대척점에 섰던 분들이 두 후보가 있어요. 홍준표하고 안철수 후보가 있는데 그때 홍준표 후보가 지금 입에 담기도 거북한 각종 그 설화. 그다음에 또 동물과 관련된 발정제까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이 과거 같으면은 이런 사람은 당장 후보로 사퇴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절대 사퇴하란 말을 안 해요. 그냥 홍준표 이러면 되겠어? 에이 따끔 요거 딱 끝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홍준표 끝까지 뛰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문재인 후보 당선이 더 확실시 된다는 판단하에 민주당 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 반여성적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예끼 따끔 딱 그렇게 하고 절대 물러나지 마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역시 민주당 표는 준표가 주는 표구나 제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를 지지하시던 분들은 적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당시는 국민의힘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네, 그런데 우선 홍준표 지금 보세요. 근데 당장 지금 홍준표 그 핵심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준표 전 의원 내지 전 시장이 그 존재가 민주당에 도움을 준 그 기록이 아주 역사의 기록이 많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강 의원님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전략적 접근인데 근데 그렇게만 하면 이준석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중도 우파 전략이라는 걸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이념적 분류를 해봤을 때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이 그나마 중도 우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친화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이 뭐라고 합니까 광범위한 국민들을 모아서 거대한 어떤 집권 세력을 만들겠다. 국민정당 또는 국민이 집권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지지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중도 우파 뭐 보수 정도로 약간 그걸 넓혀놨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출마하셨던 분들 중에 김문수 극우로 이념이 있는 사람이다 인정. 홍준표 정도 되면 중도 우파. 나머지는 다 기회주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내가 중도 우파요 혹은 내가 우파요 한다고 해서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경제를 보는 시각의 문제 첫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의 특수성으로 이제 북한을 보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분배를 보는 시각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서 노동을 보는 시각들.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 보죠, 보통. 국민들이. 근데 뭐 이준석이나 뭐 예를 들자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스스로 매겨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저 정도면 뭐 충분히 보수 내지 이제 중도의 이야기도 담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지지서 제가 늘 그런 주장을 했죠. 알겠습니다. 여튼 굉장히 좀 놀라운 뉴스가 나와서 먼저 일단 하나 이 전해드렸고요. 기자회견장은 역시 한방에 있는 이현주 의원이 잡아줬다고 하네요. 이현주 의원이 그분이 직전까지 연산 제명이라고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연산군이라고 비유하면서 연산 제명이라고 설명하고 그럼 모르세요? 이번에 이현주 의원 그 보수 진영으로 간 분이잖아요. 그분이 2022년도에 홍준표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 옛날 그 조국 그 전 장관 비판하면서 삭발까지 한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다 못해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연산군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야말로 지금 빛의 속도로 또 아주 확실하게 이쪽에 오신 분이라 다 강찬호 논설위원이 굉장히 그 기억력이 좋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이거는 좀 공개 활동들을 한 거니까. 다른 일들 보면 옛날에 자기가 한 번 읽으면 다 기억난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거는 매일 기억나는 건 우리 노영희 변호사 얼굴뿐입니다. 정말 기억이 잘 나고 밤에 잘 때도 떠오르는. 왜 내가 웃지?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약간 이제 미치신 것 같아요. 약간 미치신 것 같아. 아니죠.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쳤다 표현해도 노영이에게 미쳤다 나는. 영화에 왜 진짜 좋아하면은 Crazy for You란 말이죠. Crazy for I'm crazy for her.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하여튼 오늘 그 홍사모의 기자회견은 이현주 의원이 잡아줬고 이 기자회견장에 그 엊그젠가 보도가 나왔어요. 그 이제 홍준표 시장 경제 책사로 불렸던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있잖아요. 그분 뭐 민주당으로 영입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기자회견장 홍사모 기자회견장에 이병태 교수도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공교롭게도 어제 또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시장한테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페이스북에 글 올려서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한다. 이게 다 그러면 좀 이어지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선후 관계는 이 페북글이 두 분의 공통점이 대표적인 게 재판 걸려 있는데 그 대선 나온 게 공통점이에요. 저 글 좀 소개하면 안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영 기자님. 그렇게 낭만의 홍준표를 기억한다. 다시 주시고 하면서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으면 가장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띄워준 거죠. 띄워주면서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눕시다. 이렇게 굉장히 좀 러브콜
보낸 거죠. 네. 뭐 외연 확장, 홍준표 네. 세력까지 내가 끌어안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렇게 지지 선언이 나온 거고요. 예. 네. 이어가시죠. 네. 아니요 뭐. 오늘 아침 이제 갑자기 막걸리 뉴스가 누가 떠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김문수 다시 돌아올까요? 후보 쪽 얘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국민의힘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전할게요. 한덕수 당원님이 네, 김문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맞는 게 그림상으로는 좋아 보이긴 한데요. 그렇죠. 어차피 한 몸으로 가려고 했던 거니까 맡으면 그림이 좋았을 텐데 끝내 고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네, 저는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꽃가마를 태워가지고 대선 후보를 태워준다. 그러면은 그냥 오케이, 막 마지못해 오케이 하는 모양새가 되겠지만 사실 대선 후보가 되는 것하고 대선 후보 시다발이 하는 건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너무 유튜브스럽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 밑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근데 사실은 이 한덕수라는 사람은 그럴 만한 정치적인 야망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어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귀찮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제가 2인자가 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되게 이번에 사실은 많이 체면을 구겼지 않습니까? 저는 10,000원밖에 안 내고 어쨌든 그 정도로 수습이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비 네, 당비 10,000원. 아니 근데 이게 선대위원장이란 게 진짜 고달프고요. 끝나면은 대접도 못 받아요. 대표적으로 이낙연 이제 과거 3년 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장을 이낙연 전 총리가 했어요. 근데 직접 제가 이낙연 전 총리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당시 본인이 이제 호남 좀 맡아달라 그래갖고 진짜 호남 가서 목포에 눈물까지 부르고 진짜 손짓발짓 다 하고 엄청 해서 호남 지지율을 엄청 높여놓고 그냥 고생 정말 했는데 딱 대선 끝나고 나니까 연락 한 번 없더라. 그래갖고 이제 뭐 고맙다는 연락이라든가 그런 거 한 번 없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미국 갔다 오니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뭐 또 연락이 오고 이래갖고 좀 어리둥절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은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자기가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더라도 나중에 그 자기 도와준 후보한테도 고맙다는 소리 한 번 들으면 그게 정말 그 드문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니 근데 그 선대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고 막 저 사람들 만나는 선대위원장도 있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그냥 당의 중요한 인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선대위원장직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도 하잖아요. 보통 이제 같이 경선한 거나 경쟁자를 그렇죠. 받아주는 게 예인데 저는 좀 세게 비판하자면 전 우주 초국강 울트라 기회주의자다. 더 없습니까? 뭐? 뒤에 뭐 분다 했더니 베리베리 익스트림 타노스급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기회주의자.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젊은 인물이 선대위를 이끌어야 한다. 그러면 젊지도 않은 인물이 대선에는 왜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선대위원장은 젊어야 되고 대통령 후보는 경륜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 이게 자기가 하고 얘기. 싶을 때 하고 자기 하기 싫을 때 하고 마음이 다른 거야. 이 사람은 초극강 울트라 우주 최강 익스트림 타노스급 기회주의자. 저는 제가 진짜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왜 너무 하실 거 없을 것 같고.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이걸 덧붙이고 싶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개헌이었잖아요. 3년 임기단축.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걸 안 꺼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좀 함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대위원장도 좀 자기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뛰는 후보하고 정견이 같아야 되잖아요.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일단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도 일단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손절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개헌에 대해서 나도 3년 하겠다. 그리고 정말 이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제왕적 당대표 이러한 그 끝없는 갈등 정치를 양산해온 80년 체제 끝내겠다.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좀 확실하게 좀 공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 가장 아쉽고 좀 정말 좀 필요한 게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한테 전화할게요.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할게요. 하죠. 김문수 후보님 저기 뭐야 상황극이라고 그러세요. 유석열하고 절연하시고 개헌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한덕수가 해준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김문수가. 근데 기본적으로 김문수라는 사람도 그렇고 한덕수라는 사람도 그렇고 윤석열하고 끊지를 못하고 여기까지 계속 질질질 끌려오던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러니까 저 끝까지 이제 윤문수 그러니까 또는 김성열로 가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보수라든가 뭐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후보 반대하는 진영에서 본다.
된다면은 하여간 요 문제는 빨리 저 매듭을 지어 주시는 것이 김문수 후보한테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김문수 한덕수 만날 때도 누가 대통령이 누가 이제 후보가 되든 나머지 한 명,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님 되시면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선대위원장도 지금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손절, 개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걸 이건 안 맞아요. 한덕수가 윤석열하고 손절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첫째 우선 개헌이고요. 그건 우리 강찬호 위원님의 바람이신가요? 아니,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뭐 항상 상태가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태가 안 좋으면 노영희 변호사에게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남성이라면 남성이 할 얘기만 좀 하시고 딴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상태 안 좋다고 약간 제가 변명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우선 개헌은 한덕수 전 총리가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 개헌은 뭐 그랬죠. 근데 개헌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개헌이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또 제왕적 당대표제. 이것 때문에 갈등적 뭐가 논점을 흐려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핵심이잖아요. 다 찬성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김문수 후보 지금 개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원하는 거를 김문수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서 그거 떠들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공약을 안 냈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잠깐 근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논의의 대상이 저는 뭐 될 필요가 그렇게 큰지 약간 의문입니다. 그렇긴 하죠.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한덕수 씨하고 친해요?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고공 중에 덕수궁을 좋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아니 저는 진짜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썩드립입니까? 아니 잠깐만 저는 무슨 그거보다는 얘기냐면요. 지금 저한테 쓸데없어. 저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무슨 호호 관계나 아니면 뒤에 무슨 뒷배경과 인맥이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저는 그렇게 말아달라는 거예요. 진보 보수의 그러니까 문제를 저도 떠나서 고공 드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한덕수의 행태는 그냥 기회주의적이다라고 이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 마디 하세요. 아주 중간중간에 좀 그렇게 좀 꼭 끼려고 그러지 마시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끝.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아니 지금 이번에 선대위원장에 지금 한동훈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난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한덕수가 안 들어가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봤고 사실 한덕수는 일할 사람도 아니고 자기 새는 그냥 윤석열과 연결해서 권성동, 권영세가 만들어준 새밖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김문수와 한덕수를 합쳐놓은 사람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결국 2등을 했는데 처음에 정말 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게다가 지금 한동훈이 하는 그 행동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이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당원 가입도 좀 요즘에 요청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걸 막고 싶어가지고 사실 권성동 의원이 여기에 계속 붙어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권이라고 하는 싸움을 절대 내가 놓칠 수 없다. 내가 그동안에 김문수를 욕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동훈만을 막아야 된다는 정말 이 철저한 의지가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이 인물들이나 의원들이 사실 새가 지금 별로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당원이 많이 가입이 되면서 저는 한동훈 씨가 생각보다 이 소구력이 20, 30대나 30, 40대에 조금 있을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번 대선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훨씬 더 부각이 돼가지고 이 내부적으로는 이 치열한 이 당권 싸움이 이제 정말 엄청나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김문수 씨 같은 사람보다는 또 김문수 씨 주변에 있는 그 약간 좀 너무 노후화된 이미지의 그런 분들보다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버리는데 더 이제 윤석열과 권 씨들이 집중해서 더 싸움에 걸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대선 지나고 혹시 권 씨들은 계속 저 당권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남아 있어요. 일단 권영세는 빠졌지만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 하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게 의문인 그게 의문이잖아요. 왜냐면 그렇지 맞아. 말 안 한다며 가만히 좀 있어.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절 쳐다보시길래 얘기했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고 하는 그래놓고 한심하다라고 해놓고 아직 사퇴를 안 하고 안 부끄럽나?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보 교체하는 과정이 후보 자격 박탈하고 공고 내려가지고 새벽 3시에 기습적으로 공고 내려서 한덕수 후보 만들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을 했던 사람인데 아직도 권성동은 해석을 하면 이래요. 양권 두 사람이 했던 행위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당 행위의 소지는 명백하고요. 근데도 왜 김문수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못 쳐내냐? 이제 못 쳐내는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어차피 다 친윤들인 거야.
김문수도 원래 그렇죠. 친윤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김문수가 후보 자격 박탈당하는 것을 막아준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지지자들이라고 봐요. 한동훈 지지 당원들이 좋은 지지자들. 많거든. 네. 그분들이 맞아요. 김문수를 살려줬어요. 근데 김문수는 한동훈 버리는 거야. 잠재적 경쟁자이기 때문에 버리고 이제는 폐가가 된 친윤들하고 다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게 그런 중요한 흐름으로 거예요.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뭐 노영희 변호사님 이야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좀 하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이준석처럼 얄팍한 정치하지 말고 지금 쉬실 때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 좀 공부하시고 해라. 제대로 된 보수가 공부해야지. 뭔지 필요하시면 제가 시간당 30만 원만 주면은 가서 제가 특강도 해드릴 아, 용의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있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좋을 이거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도 솔직히 말하면은 김문수 알량한 그 김문수한테 붙어 있고 싶지 않겠지.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꼭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한동훈은 절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 자기네 그룹 안에서의 엄청 중요한 이슈가 있는 아, 거거든요. 거기 이제 컨센서스가 좀 있군요. 이 어젠다가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젠다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권성동 플러스 윤석열 플러스 이 등등등등이 아직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한동훈은 싸워도 안 돼. 그렇죠. 근데 무조건. 반대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보면 굉장히 좋은 분석들이시고요. 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때문에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대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김문수의 당선을 네, 도와줘서 그렇죠. 도와줄 네. 필요가 만에 없죠. 하나 당선이 된다면은 자기네가 암울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을 타개해야 돼. 어쨌든 본인이 후보가 됐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본인이 친윤에 엎여갖고 반한으로만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 나도 과감하게 변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한덕수랑 단일화하는 것처럼 했다가 네? 확 뒤집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친윤에 엎여 있는 것처럼 했다가 내가 나중에. 되면 또 확 뒤집어가지고 친한으로 되겠다. 이 정도까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 예. 가치 중립적으로 보자면은 김문수 후보는 삼고초려에서라도 그렇죠. 한동훈 근데 전 대표까지 불러야지. 모시고 와야 네. 돼. 네. 근데 한동훈이 만약에 대선에서 도움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혹시 대선 끝나고 야, 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하나도 안 도와주냐 이런 배신자 비슷한 좀- 그렇진 않죠. 예전에 이낙연만 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괜찮아요. 아니 그 김학연 그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괜찮습니다. 엄청나게 도와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 선전했어요. 상당 부분이 이낙연 전 총리가 그때 뭔 뛴것 소리예요. 때문에. 그거 어차피 아니, 나올 호남 거예요. 무슨- 그건 그렇지 절대 않습니다. 절대 전혀 말도 그렇지 안 되는 않고요. 소리를. 호남 다 추이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에이,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낙연의 도움이 아니라 지금 저 이재명의 대장동 갖고 얘기하시는 개인기지. 것 같은데 어차피 문재인 정부 내내 다 그런 스캔들이 제가 나올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너무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해. 아니 기다려봐요. 예, 예. 아니, 그럼요. 진행해서 좀 넘어가죠. 넘어가죠. 아니 네. 기다려봐. 내가 넘어가는 게 좋을 중요한 것 거 같아. 해줄게. 네. 노영희 변호사님 마지막 한 네. 말씀만 좀 듣고.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뭘 맡았어요. 뭐, 갑자기? 그거 백을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방송의 맡았는지 중립성상- 중립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지금 아무도 뭘 안 맡았는지 지켜주시죠. 보여줄게. 뭘 맡았냐? 가짜뉴스 대응단. 총괄선거대책본부의 가짜뉴스 대응단의 예, 예, 부단장과 뉴미디어 대응단장이에요. 예. 여기서 네. 핵심은 뉴미디어 대응단장이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유튜브가 뉴미디어거든. 네. 이 뉴미디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든가 네. 이런 이상한 말이라든가 이런 거 네. 내가 좀 정리할 그런 거 거라는 이제 정리하셔야 거예요. 제가 되는 또 입장이라. 이낙연 네. 총리 쪽 얘기를 그러면 다음에 녹음된 거를 네, 그건 한번 저희가 네, 따로 네. 뭐 다루도록 자, 하고요. 녹음된 걸 드릴게요. 자, 일단 김문수 넘어가겠습니다. 후보는 네. 일정을 이제 열심히 소화하고 있죠. 네, 아까 그 이제 윤석열과의 뭐 손절, 절연 그렇죠. 이런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제 선거운동 첫날 공식 일정하면서 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먼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 입장을 밝혔고 그 후에 이제 방송 인터뷰에 김문수 후보가 나가서 네. 계엄 사과한다라고 재차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들어볼게요.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수출 또 외교 관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이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계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저거는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죠. 개사과인데 개사과.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놔두고 어쨌든 현재 당신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잘했다 잘못했다 내지는 그거 사과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 봐요. 이거를 언론에서 저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저는 그래서 마사지 해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마사지한 게 아니라 저건 당연한 얘기예요. 저는 사실 노 변호사님 이상으로 네. 저걸 더 비판하려고 그랬는데 비판하세요, 지금 노 빨리. 변호사님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저 뭐죠 이
제가 보니까 선풀고. 이게 뭐지 정말 강심 노심이라고 저는 제 마음에 전달돼서 미리 좀 전에 대변하신 거고요. 네. 첫째 저 계엄 자체의 잘못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계엄으로 인한 콜레터럴 데미지, 예. 부작용, 부작용과 그 부수적. 결과를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왜 이렇게 입을 갑자기 혹시 영어를 해서 입을 벌리신 건 아니죠? 그래갖고 저 시간 그 뭐냐 제 말은 뭐냐? 저는 저거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진짜 사과는 뭐냐면 계엄이라는 것이 잘못됐다. 네. 계엄이라는 방식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고 네. 이거 자체를 제가 사과드린다 이래야 되는 것이고 네.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지금 대법원 판결도 부정을 하고 지금 판결을 한 사람들을 네. 그렇게 지금 뭐 청문회 세우겠다느니 특검을 하겠다느니 이런 만약에 저분들이 말이죠. 우리가 봐도 헌재 판결도 말도 안 되고 문영배 특검을 세우겠다. 이거 하는 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계엄에 대해서는 정말 속고대제를 해야 된다.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계엄을 어쨌든 그렇게 무리하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탈당을 권고하겠으며 안 하실 경우에는 출당을 하겠다. 지금까지 출당하겠다는 말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가 손절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딱 맞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런 점은 출당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김문수 후보가 나서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에 대선 승패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역사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요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끌어낸 건 맞아요? 아니면 그냥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의 마음이 지금 그래 하라고 하겠으니까 내가 그 콜레터럴 데미지만 하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런 마음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그냥 제대로 해야지. 본질에 대한 내가 너 사과를 뺨을 해야 때린 거 자체가 잘못됐었는데 뺨을 내가 너한테 됐더니 네 여기 뭐 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안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뺨 때린 거 자체가 잘못이야. 이래죠. 네. 그러니까 뺨을 때리면서 옷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거야. 뺨 때린 거는 괜찮고 뺨을 때리는데 옷이 찢어졌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옷까지 찢어지기는 쉽지 되게 않은데. 여기 뭐가 좀 얼굴이 빨갛게 됐다든지 이런 거 사과하면 안 되죠. 뺨 때린 거 자체가 내가 폭력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러죠. 계엄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탄핵에 대해서는 사과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출당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거는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제 모아 근데 이거.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 출당 조치는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왜? 제가 그 캠프 관계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런 얘기들을 해요.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결심을 한다면야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우리가 뭐라고 가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대선 포기했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반대로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따르고 나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탄핵 반대했던 찐성 지지층 그 사람들을 버릴 그 사람들 날라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버리라는 얘기냐.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출당시킨다고 뭐 이재명 후보 찍을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시고 어쨌든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 무리하게 우리가 잘라려고 한다면은 그 우리 내부 진영에서 갈등과 이탈이 굉장히 그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다가 무난히 지세요 하고 저는 끊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를 따져 볼 때 영 헷갈리면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민의힘의 정체성 자체가 기회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란범이잖아요. 내란범이 과거의 표현을 하면 역적입니다. 역적하고 자 한동훈은 내란을 진압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역적을 진압하려고 했던 사람이 같은 정당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는 뭐 대선은 어차피 민주당이 이기는 거니까 저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당이라는 것은 파티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의 문제. 역적과 그다음에 역적을 진압하려고 해도 진압군이 같이 있다는 말이 안 돼요. 당이 깨져야 돼요. 깨지고 그 다음에 역적을 진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수의 주류로서 재건이 돼야 돼요.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자를 다 가지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다라고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진짜 국민의힘이 좀 갈피를 못 잡는다고 느끼는 게 일단 윤석열 손절에 대해서 지금 뭐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덕수를 추대하려고 했던 건 사실은 이제 현역 의원들, 그 다음에 지도부였고, 근데 당원 투표에서는 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마음이랑 당심이랑 또 엇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이 흔들립니다. 텃밭 어제 대구 가서 그 서문시장 가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유세하면 진짜 사람들 구름같이 모여들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영상 좀 볼게요. 너무 안 왔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진짜 반응이 싸늘해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현장에 같이 가서 유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 유세를 막 하는데
반응들이 네, 영상 좀 주세요. 범죄인입니다. 범죄인 여러분. 아무런 신청이 없어요. 정치 도민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던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하는데 그만하고 내려와.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대구 사람 아닙니까? 예. 원래 보수 특히 이제 대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게 경우, 염치 이런 표현을 많이. 이게 이제 정통 보수의 심리인데. 네네네. 권성동 씨 불과 며칠 전까지 알량한 대권 주자 이런 이야기했고요. 이수정 씨 하시는 거 보세요. 나이도 자기보다 10몇 살이나 많은 사람인데 문수야 그만하고 내려와. 이틀 있다가 바꾸고 조배숙 우리 의원님 행태라든가 이런 거 자체를 대구의 보수적인 분들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수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품격, 염치, 경우, 예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고 기회주의 정당이고 해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구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정도 대접받을 상황이면 진짜 민심 위반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대구 사람들 권 씨 좋아하거든요. 안동권 씨가 왜 저래 이런 이야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현장에서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진짜 그 흔히 머리를 이렇게 땅에 대고 저건 큰절이 아니잖아요. 사과를 오책주지. 아니 머리를 저렇게 바닥에 대면서 조아리고 사죄하는 거는 엄청 크게 미안하다 이런 뜻인데 저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해야 돼요. 윤석열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법 기업 내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망가뜨리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뭉개는 사과로는 절대 그렇죠. 민심이 안 돌아선다. 네. 근데 아까 들어주셨던 이수정 교수라든지 몇 명이 있죠 거기 단일화 주장했다가 지금 완전히 빛보다 태세 전환.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선거 유세를 돕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박수영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김문수 캠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트로이의 목마처럼 한덕수와의 단일화 큰 꿈을 꾸고 들어갔는데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좀 소극적이니까 바로 막 욕하고 했잖아요. 조직적인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김문수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니 SNS에 자기가 아침에 이제 김문수 지지 유세를 하는 그런 출근길 인사를 하는 그런 사진을 또 저렇게 올리셨습니다. 저 박지영 의원하고 성일정 의원하고 사실은 이번에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저런 모습은 정치인이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런 모습을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 저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자기를 연상군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하던 사람도 이재명 후보도 바로 또 시작이야. 뭐가 시작이야? 맞은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다 선거예요.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왜 자신을 연상군이라고 불렀던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친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으로 공천받고 의원하다가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전 장관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삭발까지 하면서 뛰쳐나가가지고 누구보다 가장 아주 날카롭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고 또 이재명 후보한테도 연상군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식간에. 또 받아요. 그만큼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포용력이 넓고 예. 정신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종식이다.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같은 분류예요? 그만큼 김문수 후보가 잠깐만요. 포용력이 좋은 거고 박지영 씨는 왔다 갔다 아니 누가 박수영 얘기했어요? 그만큼 지금 박수영 씨가 물어보잖아. 내가 포용력이 좋은 거지. 내가 박수영 물어보잖아. 왜 박수영 얘기가 김문수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영 얘기 아니 우리 박진영 소장님이 지금 무슨 얘기? 내가 먼저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태세 전환을 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태세 전환하는 건 일상 다반사다. 특히 그 위에 지금 말한 이재명 후보라든가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들이 선거 전략상 자신하고 반했던 인물도 전략상 끌어들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김문수 후보의 포용력, 이재명 후보의 넓은 아량과 포용력을 우리가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역시 TK 그 밑에서 행태하는 사람들은 같이 다 비판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이제 이현주 의원과 누구냐 박수영 의원의 행태를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비판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몇 명 더 있죠? 네, 또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 김문수 후보 의총장에서 이제 조배숙, 윤희숙, 이미자 다 얘기해야 돼요. 나가려고 하니까 저렇게 온몸으로 막았잖아요. 어디 나가냐라고 했는데 바로 저렇게 마이크 저거는 지금 계속 우리랑 같이 있자고 한 거니까 저걸 갖고 저는 아닐 것 같고. 유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수정 교수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 내는데 기각되니까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 이렇게 페이북에 썼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되니까
당원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주셨다. 이렇게 또. 근데 이것도 그 역시 주장을 김문수 했습니다. 후보의 포용력이 빛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네. 알량한이라고 자기를 했던 네. 권성동은 자기 무대 세웠잖아요, 저렇게. 네.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만큼이나 김문성 후보도 포용력이 그러니까 높고 뭘 위한 포용력이에요? 선거를 위한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그건 이재명 후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뭐, 위해서 예. 자기를 연상군이라고 불렀던 아니, 사람도 근데 데려오는 거예요. 정영진 씨가 진짜 날카롭다. 포용력 하지 마라. 뭘 위한 포용력인지 정확히 말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훌륭한데요, 진짜.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거죠. 지금 우리 좀 전에 박정수 소장님 말씀 포용도 그거예요. 그때 당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네. 이원주 데리고 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김문수 후보에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대전 현충원을 또 찾았어요. 그래서 뭐 연평해전, 천안함 전사자 묘역에 최혜병을 참배를 부르더라고. 했는데 참배를 했는데 최혜병의 묘역은 참배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최혜병 묘역은 참배 안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했는지 볼게요. 네. 아까 연평해전 묘역 가셨는데 최상병 묘역에 따로 참배 안 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참배를 왜 안 하냐, 안 하면 되냐? 세상에 밑에 이렇게. 오늘 이제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 일일이 참배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안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최혜병이요? 최혜병 밑에 연평해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나 이제 좀 싶은 생각이 드는 예, 답변이었는데 근데 김용태 의원은 왜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때 사실 묘역이 좀 옆에 있으니까 뭐 옆에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하는 것 같고 네, 그 이제 김용태 의원은 알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후에 이제 후보는 뭐 일일이 다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나중에 못했고 혼자 했죠.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따로 가서 최혜병의 묘역에 참배를 뭐 하기는 했습니다. 아유 참네. 원래 저렇게 참배 정치가요. 항상 저 진영 논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네. 천안함 저 추모일 서해용사 추모일에 네. 안 갔다가 총선 있던 해만 갔죠. 그래가지고 그때 윤청자 여사님 우리 우리 순국한 윤사 네, 어머님 네. 윤청자 어머님이 천안함 누구 소행이에요 하고 막 이제 돌진해서 물어본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저렇게 지금 본인들이 좀 가기 거북한 그런 데는 패싱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윤청자 여사 입장에서는 좀 속 시원하게 듣지는 못했다는 게 여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네. 근데 최혜병 김용태 의원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최혜병 특검에 반대했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제 참배에 대해서 이제 진정성이 또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정치권에 계신 분으로서 최혜병 사건을 모른다거나 최혜병이 누군지 모르는기는 쉽지 않잖아요. 선택적 망각증이 있는 거죠. 나와 이념이 다르거나 다 그렇죠.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틀에서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 천안함이나 이런 거에는 상대적으로 좀 기피를 하고 반대로 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월호 이런 또 참배 이런 거에는 상대적으로 기피를 해요. 약간 기피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모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 연평해전 혹은 뭐 세월호 사건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르진 않죠. 모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러는 거죠. 네. 사실 이해되지는 않는데 의도적으로 상대 진영에서 추앙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필요하다. 정확한 용어는 아까 말한 기피라기보다 소극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은 천안함에 소극적이고 저쪽은 세월호에 소극적이고 근데 이러면 안 되고 다 우리 국민인데 지금 좀 전에 저는 박진영 소장님이 저 조남을 너무 존경해요. 이분은 이름 자체가 나는 진영 논리를 경계한다를 스스로 이름으로 삼는 거예요. 진영 논리 좋아.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소극적, 적극적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최혜병 사건이나 박정훈 대령 사건은 우리가 작년에 내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던 정말 문제가 되었었던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에서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고 다 알고 있는 건인데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뭔가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딴 얘기하고 이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그 자질이나 예의의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좀 주장하려는 건지 그걸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건 저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반대로 우리 이재명 아마 후보도 앞으로 천안함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좀 전에 우리 박진영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명쾌한 답변이 좀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다.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천안함의 완벽한 진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북한 소행이라고 이제 결론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국군 통수권자라든가 책임자는 이거 북한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북한과 관계가 좋더라도. 관계가 좋더라도 이야기도 북한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한 바라든가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거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라면 너네 증거를 갖고 와봐라. 뭐 이 정도는 해야 정말 너무 멋지세요. 좀 정치의 본질은 국내 정치가 우선이지. 희망이 보인다. 저는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민주당이 대다수가 저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권이 거의 가까워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제 한동훈 지지하셨던 분들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한 팀이 거의 된 거예요? 이 태세전환 등등등을 통해서? 아니라 그러던데 어제 처음에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 의총을 했는데 의총에 많은 의원들이 안 왔다고 그러고요. 실제 의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김문수 사실은 좀 지지하지도 않고 원래 나는 한덕수 지지했고 더 내가 더 실망했던 것은 아니 그 지지한 게 무슨 해당입니까? 내가 실망했던 것은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씨가 해결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정리를 안 한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마음속으로 진짜 진정성 있게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김문수를 한 변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수가 단일화 했어요 지금. 김문수로 단일화 된 거예요. 김문수가 양보 안 한 것이지 단일화 안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한덕수 쪽으로 단일화됐다고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해당형이 했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A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물론 가치 중립적인 말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이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의도로 이게 비춰지기를 바라면서 그 말을 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중개부로 선거법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그 당시엔 누구라도 이 사람은 한덕수하고 나중에 단일을 하겠거니라고 해서 한덕수 지지하는 사람도 혹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표를 다 줬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오해를 그 왜곡된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김문수가 명확하게 나는 내 쪽으로 다니라 이런 말은 안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람을 속인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 그런 많아요. 의견들이 당에서 이게 정말 정확한 지적인 게 원래 법조인으로서 정말 올곧은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금 그 이른바 이번에 그 선거법 3심 대법원 판단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은 이게 사진이 조작됐다 뭐 이러는데 본질은 유권자 눈높이에서 대강 그걸 들어보고 이거 꼭 봤었다는 얘기구나. 그 말하고 안 맞는 걸 그 말하고 안 맞는 걸 내가 지적해줄게. 그 말하고 안 맞는 거 지적해줄게. 지금 이 얘기는 괜히 또 갖다 붙이는 건데 지금 그 김문수 씨가 말한 단일화는 22번에 걸친 단일화예요. 사람이 어떤 A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위해서는 한두 번 가지고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지 않다가 저 사람이 수도 없이 그 말을 계속해서 하고 그 이후에 행동까지 같이 연결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말은 이거였구나라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강찬호 의원이 말하는 그 얘기는 그 대법원 판례가 왜 잘못됐다고 내가 주장하냐면 실질적으로 유권자가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그 짧은 순간에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조작이다 아니다라고 말했다라고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재명 대표가 20번 했나요? 30번 했나요? 10번 했나요? 2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너는 그 짧은 순간에 네가 지금 공격받으니까 당황해서 방어하는 순간에 그래도 무조건 너는 정말 공직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저 사람들의 수준에서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해가지고 대답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라고 전혀 승복할 수 없고요. 가장 잠깐 이거 말씀드릴게요. 내가 말씀드릴게. 정치 이야기를 제가 좀 할게요. 왜냐면 지금 법률이 자꾸 법률이 하셨으니까 제가 한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선 때도 조직책을 선정을 하거든요. 선거 열심히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조직책 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는 찐윤들 지역구에다가 친 김문수계로 조직책 선정해서 꼽아버렸어요.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든가 해가지고 다음에 총선 때까지 잠재적 경쟁자로 키워버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사람이 없대요. 그럼 정광훈주라든가 데리고 오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우리 보수 정치의 첫 번째 과제는 찐윤 청산입니다. 이게 요건 동의하시죠, 위원님, 그죠? 그렇죠. 김문수가 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윤석열보단 나아요. 그 지구당 위원장 같은 사람 바꾸라고 지금. 바꾸요. 찐윤 지구당 위원장 지금 바꿔야 돼요. 갈아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캠프가 선대위로 전환이 되고 선대위 꾸려놓은 거랑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송명선도 있고 저 누구야 차명진 형도 있고
그 김재원 형님 저기 김행 많이 있는데 차명진을 못 한다고 하는 이유가 차명진은 사실 나와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세월호 문제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가 많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욕을 되게 많이 얻어먹었고 본인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신이 나오면 우리 표를 갉아먹는다. 우리 팀 사람들도 너 그러고 싫어한다라고 내부적으로 알력이 또 있대요. 그럼 저기 본인이 한동훈이라도 못 데리고 나온대요. 오지 뭐 신지호 전 의원 괜찮은 분들 제법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 강찬호 노설위원은 이제 또 취재도 많이 하시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내지는 뭐 이제 당직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혹시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제 친윤들의 경우가 좀 약간 이제 멘붕에 온 거죠. 친윤들이 왜냐면 본인들은 이제 어떻게 한덕수로 좀 해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단 그 누구냐 이 김문수 후보가 이른바 당심을 얻고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안오미 상태에 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끝나면 빨리 갈아치워야지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본인들도 제코가 석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왜냐면 지금 본인들이 그럼 뭐 김문수 그럼 안 돕고 말이죠. 그럼 대선은 패배 버리면 그 본인들은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패족이에요. 패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수습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승산이 높지 않다는 아니 승산이 높지 않건 높건 간에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김문수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최대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최대한 돕고 최대한 돕는 걸 해야죠. 그리고 최대한 돕는다 안 돕는다가 이제 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고 언론의 지적도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이후에 이후에 본인의 거취에 캐리어에도 반영이 됩니다. 제가 남들이 말씀 안 하는 걸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김문수와 국민의힘 당원들이 당을 살린 거예요. 이번에 권성동과 그 두 사람이 했던 행위들이 헌법 소원에 가서 정당 해산 사유가 될 만한 일들이었어요. 엄청난 일들이었는데 당원들이 그 당을 살려준 거예요. 바로 잡았다.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의심되는 게 그 새벽에 선관위 유권해석 이야기가 나와. 진짜 의심됩니다. 자, 1시간 만에 서류 32개 떼서 집어넣었다. 이것도 짜고 쳤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 3시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정당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해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건데 이거 진짜 당원들하고 김문수가 당 살려준 거예요. 당원들이 살린 거지. 김문수보다도 당원들이 저는 정말 잘했다고 보는 게 국민의힘 당원들이 정말 살아 있었다. 결국에는 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당을 망가뜨리는 걸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간 거가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진짜 친윤 청산돼야 됩니다. 나라를 망치고 우리 당도 아니지만 참 국민의힘도 망치고 청산이 그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동의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청산이라는 거는 따라서 민심에 의해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거 뭐 그렇게 뭐 공학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보수 세력 내의 민심으로 청산이 돼요. 그렇죠. 보수 세력 내의 민심으로 청산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 법적으로 좀 청산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윤석열은 자동 청산되죠. 법적으로 청산이 되고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도 결국은 지금 또 법적으로 걸려 있잖아요. 결국은 법적으로 걸릴 사람들은 법적으로 가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서는 걸리보다 이거 맨날 걸어. 아니 맨날 아무데나 아니 지금 벌써 정가 5범 되실 분인데다가 어제 또 누굽니까 우리 영부인 지금 제1야당 제1당 대표 부인께서도 어저께 또 2심도 지금 150만 원 선고 받으셨거든요. 윤석열 지난 2020 대선 후보 시절에 하셨어요? 자 이재명 후보 얘기로 넘어가. 안 걸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걸린 게 뭐가 있어요? 걸린 게 없습니다. 대선 왜 이런 사람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선 후보들 이야기 한번 좀 정가 7범인데 누구는? 네, 이재명 후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빛의 혁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란 종식 메시지 당연히 던졌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다. 국민을 통합하겠다. 이런 메시지에 또 방점을 뒀어요. 잠깐 들어볼게요.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념이니 진영이니 색깔이니 지역이니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 평화,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파란색 운동복 선거 운동복으로 이제 갈아입은 거잖아요. 원래 그 양복에서. 근데 이제 갈아입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방탄복, 하얀색 방탄복을 입은 또 모습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그걸 두고서 이제 이 후보도 직접 언급을 해요. 내란이 우리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이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뭐 개탄스럽습니다. 이러면서 국민 가운데 암살범이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통합 행보에 도움이 됩니까? 나는
방탄복을 입을 수 있는데 굳이 저는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참 보니까 방탄과 인연이 많으세요. 본인이 이끈 당 자체가 방탄정당이라는 얘기를 지난 3년 내내 들었거든요. 네. 방탄소년단하고 한번 나중에 방탄 등장하겠습니다. 네. 이걸 제가 좀 팩트만 얘기했습니다. 예. 뭐 너무 가볍게 터치하지 마시고 좀 깊게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극단적 갈등 아닙니까, 그죠? 극단적 갈등에 두 사람의 원흉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하면은 MB하고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말로 싸우고 표로 싸우고 법으로 싸우던 것을 총칼 들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국민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 상황들에 의해 가지고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원죄는 누구한테 했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봐요. MB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얼토당토하는 정치 보복을 한 사람입니다. 아, 전 정권 수사.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노무현 대통령을 억울하게 돌아가시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막느라고 다 동의하는 부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 비극적 선택하신 것 자체는 거기까지 안타깝지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죠. 전 그건 맞다고 거기까지 봐요. 이야기하지 분명히 마세요. 지금 그 혐의는 분명히 드러나 있고요. 혐의가 뭘 아니 그 가족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잠깐 아니 그건 맞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니 그렇다면 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왜 자 그럼 이인규 지금 저 바로 저 노무현 재단에서 왜 안 겁니까? 그거 지금 보니까 그 내용 들어보면 치명적인 내용이 많던데 왜 안 걸어요? 논점이 아니에요. 이인규를 안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증거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지금 증거와 진술이 엄청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반박을 못 해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니 그럼 이인규가 잠깐요. 그 증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요. 법조인이라든가 정치인이 아니고 언론이니까 자꾸 외부의 시선으로서 정황적인 것들을 가지고 둘러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정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법조인이 이게 이인규 중요한 원점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는 방식이 왜냐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왜 있어요? 다시 한번 두 분 네. 충분히 이제 말씀 자, 나오신 것 이거는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네.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진보 보수를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은 국민적인 네.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도 저도 네. 노무현을 배우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건데 두 쪽으로 갈라진 데는 MB의 MB의 원죄가 잘못이다라는 있고 문제를 제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윤석열- 이명박 대통령은 네. 살아있을 때 네.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심으로 노무현 사과해야 대통령 된다. 묘역에 가서 네.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좀 무력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은 훨씬 이명박의 죄의 만 배에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뭐 과격하게 사죄고 뭐고 이런 게 만들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으시면 되고. 네. 우리 정청래 위원장 말씀대로 사형을 선고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저도 제가 동의합니다. 알기로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된 그 사형 집행 중지가 아마 그럼 사형을 아마 선고하는 집행하는 관계까지 가는지. 그때 잠시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정도예요. 사형제를 그러면 부활시키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우리 민주당 내각에 참여하는 건가요? 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뭐 운동을 계속 하고 있죠. 네, 어제는 이제 여수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공계 출신이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만든 인재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뭐 3파전, 뭐 빅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2파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볼게요.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에게 있습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고 우기는 세력, 당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였고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겁박하려고 드는 세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 빼고 민주당과 나, 이재명과 이준석의 1대1 대결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분노를 제가 터뜨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준석에 대한 분노보다 네. 대한민국 싸구려 언론계에 이준석 장학생이 너무 많다. 어떤 의미죠? 누굽니까? 자, 왜 이준석이 삼자구도에 들어옵니까? 왜 삼자구도입니까? 누가 봐도 양자구도인데 네. 지지율 문제로 봐서 그렇고. 네. 자, 이준석이 들어온다면요.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도 넣어야 돼요. 왜 이준석을 삼자구도로 넣습니까? 저는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정치하면서 네. 정말 언론계에 싸구려 이준석 장학생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JTBC도 제가 의심합니다. 진짜. 분량을 지켜주십시오. 김문수 이재명 95% 주고 네. 이준석 5%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2% 권영국 민주노동당 권영국 줘야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지지율만큼 지금 다뤄라. 근데 이준석 얘기로는 지금 국민의힘에 실망한 이런 사람들이 또 이준석 쪽으로 와가지고 이준석 후보 10% 그 조만간 넘어가요. 그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해석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그 전에 네. 그 특별히 몇 명이냐 이런 걸로 그 기준과 형식으로서 우리 구분을 해줘야죠. 소장님한테 저는 제가 장학생은 아니고요. 제가 그거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보실 때는 이제 이준석 주장대로
나 조만간 10% 넘어간다. 이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절대 없습니다. 5%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후보에게 왜 3자 구도니 저렇게 많은 분량을 주고 3자 구도라는 이야기를 계속 올려서 실어주냐 이거야. 우리 소장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주노동당 누구죠? 권영국 그분한테도 좀 동등한 언론 기회를 좀 주라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니 그것보다 이준석에게 과잉되게 많은 포션을 주고 있다는. 아마 근데 다른 후보들보다 뭐 저는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가 워낙 한 지난 10년간 미디어 노출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인지도나 뭐 이런 그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기자들이 기사 쓰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준석이 맛있게 해주니까 그걸 받아쓰기 바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사실 저는 상당부 동의하는 게 기자들이 지금 너무 정치인들의 멘트와 SNS 이런 걸로 그냥 날밤을 지새거든요. 이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에서 나가서 발언을 냈는데 그걸 조선일보가 썼더라고요. 근데 조선일보는 제목은 잘못 뽑았지만 내용은 맞아. 근데 나머지 그걸 이른바 이제 우라카이에서 쓴 기자들 내용 보니까 기가 차서 이게 기자야 싶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다수인 거예요, 진짜. 복사해서 막 붙여넣는 그런 이제 인터넷 기사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거대 메이저 일간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이 멘트만 계속 따라붙는 언론 이거 지적하신 건 공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대선 후보들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7명인가요? 네. 그 중에서 후보가 7명입니다.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네요. 일단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보는 2사람밖에 없대요. 누굽니까? 기호 6번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와 이제 무소속으로 기호 8번인 송진호 후보 2사람은 현역이고요. 면제도 있고 뭐 산업기능요원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송진호 후보는 정가가 너무 이상하던데요. 무슨 사기에다가 뭐 17범인가 17개인가 있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다가 뭐 실형도 살고. 별별 죄가 다 있던데. 뭐 사유를 좀 얘기를 할까요? 이제 일단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기호순으로 얘기를 합니다. 현역공 시절에 이 손목 골절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장애 판정이 있어가지고 면제 판정을 받았고요. 이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보안사 끌려갔을 때 뭐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후유증으로 뭐 중이염을 앓았대요. 이제 그래가지고 또 질병으로 인한 면제고 기호 4번 이준석 후보는 이제 산업기능요원. 으로 이제 군복무를 마쳤고 그리고 5번 권영국 후보 이 노조 설립 시도로 구속 해고가 되면서 그때 이제 보충역 편입이 취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군대 가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맞다. 황교안 후보도 면제죠. 황교안 후보도 면제. 단마진. 피부 단마진. 황교안 후보 나왔어요 이번에? 네, 7번입니다. 황교안이 나왔어요? 기가 막혀. 대선에 나왔잖아요. 처음 별로 듣고 싶지 않지만은 왜 또 그래요? 아니 아니 또 왜 그렇게 황교안을 사랑하세요? 아니 안 사랑해요. 그럼 됐네요. 물어보는 거죠. 아니 별로 저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그 선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좀 자기 모순이다.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제 싹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들어간 거는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잡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도 나가고 있는데 이제 경호원들이 기자 팔목을 이렇게 잡고 계속해서 끌어내요. 이제 마이크 대면서 질문을 하니까 막 끌어내고 저 문 입구에서는 이렇게 허리춤을 잡고 막 드러내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경호상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합의가 됐었단 말이에요. 경호처에서 취재진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일직선으로 걸어가 주세요. 혹시 기자가 뛰면 잡을 수 있으니까 뛰지 마세요. 이렇게 사전 지침까지 줬고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포토 라인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뭐 기자의 신체 접촉을 해가면서 좀 막아서 과잉 경호 논란이 먼 있다. 거리에서 일직선이 맞는지 그건 좀 약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저도 기자니까 기자 편인데 실질적으로 국가 원수 내지 어쨌든 저분도 지금 전직 국가 원수로서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전직 국가 원수죠. 전직 국가 원수로서 경호 대상이에요. 그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기자들이 이런 국가 원수나 전 국가 원수 접근하기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튼 이런 내용들을 기자들하고 그 경호처에서 이제 협의를 했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너무나 똑같다. 지금 보니까 꼭 법정 앞에 저렇게 서면은 걸어 들어가면서 아무 말 없이 기자들이 극한 직업 들어가는 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 알겠습니다. 자, 부적절해요 여러 가지로. 뭐가 부적절해요? 똑같은데. 강찬호.
이론적으로 환원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모든 것을 무슨 뜻대로 다 치환 제가 무슨 탓이에요? 저는 좀 그게 좀 비슷하게 보인다고 묘사한 것이죠.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아니, A, B 필요가 기승전 아니, 이재명, 기승전 이재명, 이재명 뭐든지 이재명.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에 옛날에 전혀 인형과인지장이 아니고요. 오히려 게으른 자기 편의 문제를 끝없이 덮는 정신없이 마이크들이 뭉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 음성 섞이는 곳을 뚫고 나오는 냄새가 있습니다. 네. 뭐가 되는 거야? 햇반을 줘야 돼. 이거 맛있네. 네, 요게 이제 소곱창 전골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네, 네이버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소곱창 전골. 일단 정말 국물이 끝내주네. 아 그래요? 네, 내 밥에다 먹고 싶다. 아, 제가 지금 이 순간 노영희 변호사마저 잊었습니다. 노영희마저 잊을 맛. 네. 이건 쉽게 말하면 사랑에 빠진 남성이 가장 좋아하는 애인마저 잠시 잊을 수 있는 맛. 그것이 이거 내가 뭔가 좀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JTBC에다가? 아니 출연료도 적게 주면서 이런 거라도 한 봉다리씩 그렇지. 뭐야 진짜 너무해. 가져가세요 이거. 다음 주도 안 나올 거야. 딴 얘기야, 딴 얘기지. 자, 소곱창과 양이 가득한 소곱창 전골. 밖에서 사 드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죠? 네, 요거를 이 한 팩이 무려 원래 이제 16,900원짜리인데 8,900원. 예, 요거 한 팩에 8,900원. 내가 원래 우리 조만간 우리 곱창으로 저녁에 한번. 네. 요 한 팩으로 지금 여러분 4그릇 벌써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게 그 밀키트에서 느껴지는 가공되고 그 적당히 마무리된 맛이 아니고요. 진짜 그야말로 전문점에서 먹는 것 이상의 맛입니다. 이거 밥 볶아 먹어야 된다니까 마지막에. 네. 이재명 후보가 어릴 때 고생했던 상대원 시장에 오래 끓인 이런 곳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가 나. 아니 이런 거야말로 환원론 아닙니까? 뭐가 나와도 좋은 거는 이재명. 네, 정말. 자, 진짜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먹던 그 맛인 것 같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그냥 맛있다. 맛있다. 둘 다 얘기하기 저는 싫다. 맛픈 편만큼은 이념의 늪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맛 표현 좀 해주세요. 얼큰하다, 칼칼하다, 뭐 건더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얘기 다 했잖아요. 칼칼한. 네, 칼칼하면서도요. 감칠맛이 일품이다. 곱창 그 자체의 육감이 느껴져, 육질감이 느껴져요. 씹는 맛이 좋고 쫄깃 맛이 있어요. 우리 김문수 후보가 고향인 영천 신시장에서 먹던 그런 느낌이 나요. 맛있다는 의미시겠죠? 네. 진영 논리의 극복입니다. 그래서 엄선한 소곱창 그리고 국내산 우거지, 양 이런 것들을 듬뿍 담아서 얼큰하게 담아드렸고요. 완벽하게 잡내를 잘 제거했습니다. 잡내 안 나시죠 전혀? 안 나고 제가 나요. 밥을 넣어서 먹고 싶어요. 식사. 치즈를 넣어서 밥을 넣어서 제가 이 곱창에 반성하게 됐습니다. 왜? 내가 무슨 냄새가 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잘 나왔대. 요게 이제 저희가 아주 특가로 갖고 와서 여러분이 또 많이 사주셔야 또 특가로 다음번에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 건더기가 되게 많네요. 예, 이게 한 달에 한 10,000팩 정도가 판매되는 건데 수시로 이게 품절이. 참고로 좀 전에 건더기 많다는 표현은 그냥 푹 떠서 랜덤으로 준 거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건더기를 많이 준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건더기 많아요? 그 정도로 건더기가. 자,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 한 5팩, 10팩 이렇게 잘 쟁여두시고 집에서 5팩, 10팩 준다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5팩 정도 사서 먹자. 정말 쉬질 않으시는군요, 우리 노설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쓰겠습니다. 냉장고에 쟁여두고 드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매콤하니 맛있네. 진짜 맛있다. 요거는 저희 영상 아래 링크 따라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해와 바다로 검색하시면 그렇게 찾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팩에 8,900원. 거의 반값이에요. 네. 8,900원짜리 하나도 안 준단 말이야 출연자한테. 가져가시라고요. 줘. 안 주기만 해봐 진짜. 뜯어진 거 아니었어? 알겠습니다. 새 겁니다. 광고 한번 해주시고. 네. 자, 소곱창 전골입니다. 출연료 대신 이거 받아갑니다. 출연료 드려요. 플러스. 출연을 적게 주잖아 어쨌든. 알았어. 도대체 얼마 해주는데 계속 출연료 사람이 몰라, 사실 얼마 준지도. 얼마 들어가지 나가서 얘기하세요. 나중에 저희끼리 대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사람이랑 틀려 또? 그럴지는 모르지. 잘 몰라. 참고로 강찬호 위원님 제일 적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요. 너무하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소곱창 전골 맛있게 드시면서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감사합니다. 인터넷 비교원 얘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할 겁니다. 인터넷 비교원.